딱 일주일 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투표율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번 지방선거. 혐오 심판을 시청하는 분들이 바랐던 인물이 선출돼 기쁜지 아니어서 슬픈지 알 순 없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혐오가 만연한 선거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외국인 혐오가 있었죠.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SNS에 꾸준하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중국인을 콕 집어 우리 국민은 단 한 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상호주의를 언급하며 투표권 취득 요건 강화를 주장한 김 후보.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 중 외국인 유권자 수가 소수고 외국인 투표율 역시 직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13.5%밖에 되지 않은 팩트를 제외하고서도요. 김 후보 말대로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면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건 중국인뿐만이 아닌데도 중국인을 강조하는 건 반중 정서에 기대 외국인 참정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은 2005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외국인도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자는 취지죠.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2005년보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2022년 현재를 고려하면 외국인 참정권 제한이 아닌 오히려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김 후보 주장에 일본인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례로 들며 더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죠. 그의 말처럼 국내 외국인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면 그 화살이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했지만 김 후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개인의 혐오 차별 발언도 있었지만 집단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선거운동도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감 선거인데요. 5월 17일 전국 10개 지역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는 반지성, 반자유교육,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내건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출범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9일부터 전교조 아웃이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선거기간 유권자들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특정 노조를 퇴출시키겠다는 현수막을 봐야 했습니다. 이들의 혐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월 23일 TV 전파를 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법정 토론회. 주제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특목고, 교육격차 해법으로 한정됐지만 진보교육감 후보인 조희연 후보 공격에 집중된 TV 토론회였는데요.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꾸준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여기 계시는 조희연 후보를 포함한 전교조 교육감이 전국을 장악하면서 이념 편향 교육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력은 하향 양극화됐습니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전교조 교육을 종식시킬 경험과 소신을 가진 후보는 중도보수 대표 후보인 조전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조했고요. 조 후보는 5대 공약에 성평등 교육을 가장한 극단적 페미니즘 및 동성애 교육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후보는 기초학력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동성애 교육하고 학생 인권 조례한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라고 주장했고요. 물론 서울시 교육감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동성애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아이조차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까지도 교육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교육에서 얘기인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게 바로 그 의식,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왜 아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을 갖다 차별 없이 가르친다, 차별 없이 대우한다, 거기에 방점을 두십니까? 거기에 절대로 대해서,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기에 것들을.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후보님은 찬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동성애를 하는 아이조차도 교육에 있어서 배제시키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장난 아닙니까? 전국 2만여 개 학교를 책임지고 50만여 명의 교사를 지휘하며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교육 소통량에 출마한 인물들이 교육 정책은 뒤로 하고 당당하게 혐오 표현을 전시하고 사용하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아주 답답했는데요. 물론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반복된 일이니까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땐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혐오 표현이 모두 9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인 혐오 표현 보도를 점검한 결과 여성 혐오
혐오 표현 보도가 3,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주민 96건, 장애인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인의 혐오 발언 한마디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받아 적은 언론 보도가 인터넷과 TV, 신문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공인입니다. 유권자의 표를 받아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 대표로서 발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발언을 듣게 될 대중의 입장을 더 민감하게 살피고 품위를 갖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하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공적인 위치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익명성 뒤에 숨어 혐오가 만연한 온라인 공간에 정치인도 중국인을, 전교조를, 성소수자를 퇴출시키자고 말했어 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도 더 민감해지고 정치인을 뽑을 유권자도 더 민감해져야 우리 사회 만연한 혐오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아웃될 건 이주민도, 노조도, 성소수자도 아닌 혐오로 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무개념 정치인 아닐까요?